네. 오늘과 이제 다음 주에 걸쳐서 사람과 돈을 얻는 니드의 경청이라는 주제로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어, 사람과 돈을 얻는 경청, 리더의 경청. 조금 어떻게 보면 그냥 리더의 경청 이럴까도 하다가 좀 약간 관심을 끌만하고, 그래서 사람과 돈을 얻는 리더의 경청에 대해서 좀 주제를 정해 봤습니다. 여러분 돈 하면 어떤 게 떠오르세요? 또 돈 하면 많이 벌고 싶다, 누리고 싶다, 뭐 등등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또 감정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스카 와일드는 이런 얘기를 했죠. 나는 어렸을 때 돈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믿었다. 나이가 든 지금 나는 내가 옳았음을 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에 어떻게 공감하십니까? 오스카 와일드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인생에서 정말 돈이 많이 중요하다라고 어렸을 때 했던 분이었나 봐요.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자, 저는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봐요. 이걸 들으니까 돈 많이 벌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 여러분 1997년도의 일입니다. 중국에 재산이 7조가 되는 분이 있었어요. 그 중국에서 이 재산 랭킹으로 148위까지 올라갔던 분인데 바로 류한이라고 하는 회장입니다. 그런데 이 류한 회장은 1997년도에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형이 집행되면서 이제 죽게 돼요. 그는 어떤 삶을 살았을까? 그는요, 이 사업을 하면서 자신과 이제 경쟁하는 상대를 8명을 살해했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혐의가 있어서 결국은 이제 그 사형으로 그의 인생을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이제 그가 사형 직전에 이 가족들과 면회를 하면서 이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어, 다시 한번 내가 만약에 인생을 살 수 있다면 노점이나 작은 가게를 차리고 가족들을 돌보고 살고 싶다. 그리고 내 야망이 너무 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제가 그 전문을 다 가져갔는데요. 좀 잠깐 좀 읽어보면 좀 가슴 찡한 부분이 있어서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인생 모든 게 잠깐인 것을, 그리 모질게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바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며 물처럼 그냥 흐르며 살아도 되는 것을, 악쓰고 소리 지르며 악착같이 살지 않아도 되는 것을, 말 한마디 참고 물 한 모금 먼저 건네주며 잘난 것만 재지 말고 못난 것도 보듬으며 거울 속에 자신을 바라보듯이 서로 불쌍히 여기고 원망과 미워하지 말고 용서하며 살 걸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세월이 흐름이 모든 게 잠깐이 삶을 살아간다는 것을, 흐르는 물은 늘 그 자리에 있지 않다는 것을 왜 나만 모르고 살았을까? 낙낙장성이 아니라도 그저 잔모린 근처에서 찔레나무 되어 살아도 좋았을 것을, 근처에 도랑물 시냇물 졸졸거리는 물소리 들으며 살아가는 그냥 소나무 한 그루가 되었으면 그만이었을 것을, 무엇을 얼마나 더 영화를 누리겠다고 그동안 아둥바둥 살아왔는지 몰라 라고 얘기합니다. 정말 아둥바둥 살아왔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의 마지막 말이 제가 참 많이 공감이 됐는데요. 사랑도 예쁘게 익어야 한다는 것을, 덜 익은 사랑은 쓰고 아프다는 것을, 예쁜 마음으로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젊은 날에 나는 왜 몰랐나. 감나무 홍시처럼 내가 내 안에서 무르익도록 익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아프더라도 겨울 감나무 가지 끝에 남았다가 마지막 지나는 바람이 전하는 말이라도 들었으면 좋았을 걸. 이게 이 류한이라고 하는 7조의 재산가를 가졌던 이분이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면서 그가 남긴 전문이에요. 내가 너무 어, 욕심, 야망에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은 이 류한의 말을 들으면서 그가 왜
후회를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십니까? 제가요 이분의 책을 읽다가 이분은 이 류한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더라고요. 고명환이라고 하는 여러분 작가분 아시죠? 개그맨이고 작가고 또 메밀꽃 필 무렵이라고 하는 이제 식당을 차려가지고 엄청난 뭐 매출 월 1년에 한 10억 이상 매출 올리는 그 메밀을 팔아서 그런데 그분이 이 류한을 보고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우리는 돈이 독이 되는 줄도 모르고 인생을 바쳐 돈을 번다. 다시 말하면 독을 번다. 이 얼마나 슬픈 일인가. 그래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얼마짜리인가를 알아야 한다. 딱 필요한 만큼만 벌면 된다. 사람은 저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릇의 크기로 행복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그릇에 딱 맞는 돈만큼 가질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다. 이게 고명한 이분의 이제 이야기입니다. 이 류한은 자신의 그릇은 그냥 노점 가게 하는 것이었던 것을 죽기 직전에 이제 알았던 것이죠. 그렇게 아둥바둥 살 필요가 없었던 것들을 알았던 거죠. 고명한 이분은 이제 얘기하죠. 사람마다 각자의 그릇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크기의 돈만 필요하다. 그것을 넘어서서는 오히려 돈을 버는 것이 독을 버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참 이 말이 되게 공감이 됐어요. 그래서 이 고명한 이분은 뭘 얘기하냐면 너 돈을 벌어. 그렇지 좋지만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그러니까 나에게 필요한 거는 이 정도야 라고 하는 그 내가 누군가라는 자기 성찰이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나는 얼마 정도 벌면 돼. 그리고 나는 얼만큼 필요해 라고 하는 그 자신만의 그릇. 나 이게 좀 불만족스럽다. 그럼 더 키우면 되는 거죠. 그릇을.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제가 재작년이었던 것 같아요. 어느 분이 이제 열심히 어떤 세미나를 참석하고 되게 바삐 가길래 아니 어디 이렇게 멀리 바삐 가십니까? 그랬더니 이분이 뭘 사러 가냐면 뭘 사러 갔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이분이요 로또를 사러 갔습니다. 로또. 아니 그래서 돈을 굉장히 많이 버시는 분인데 로또를 사러 가시더라고요. 여러분 로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많은 분들이 로또 하면 이렇게 생각하시죠. 로또가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인생 역전 막 이렇게 광고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에 로또 굉장히 많이 사시는 분들 경기가 어려울 수도 그런 것 같은데 여러분 로또 한번 사보셨나요? 얼마 전에 저희 막둥이가 저한테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아빠 일주일에 5천 원씩만 로또를 사자. 그리고 한 달 해봐야 2만 원 아니냐. 그래서 그건 아니야. 그랬더니 이 애가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이 로또가 그 모아가지고 좋은 일 하지 않냐. 뭐 이것도 저것도 뭐 만들어주고 그러지 않냐. 나눔을 실천한다고 생각하고 로또를 사면 되지 않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은 저희 그 막내 아들의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또 여러분 스스로가 야 그래 일주일에 5천 원 정도만 하지 그리고 뭐 그래 봐야 한 달에 2만 원밖에 안 하는데 내가 자선 사업하는 거 생각하고 뭐 좀 후원하는 거 생각하고 하면 그래서 만약에 돈이 들어오면 좋은 거고 안 들어와도 그거 그냥 후원하는 셈 치면 좋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이 아들의 말을 듣고 좀 고민에 빠졌어요. 야 이게 좀 돈을 잘 다뤄야 돼. 또 돈을 그런 돈은 쓰면 안 돼. 그리고 로또를 산 순간 일단 무조건 마이너스가 나게 돼 있어. 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보다 더 좀 좋은 방법으로 설명해 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다가 딱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돈은요 세 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 돈은 나쁜 돈이 있는 거 아세요? 바로 도박 같은 돈. 갑자기 1억 1,000걸 받는 돈이에요. 이 돈은요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지면 있던 돈까지 데리고 나가는 돈이에요.
그래서 나쁜 돈입니다. 두 번째는요, 허망한 돈이에요. 이게 어쩌다 생긴 돈, 갑자기 꽁돈인 거예요. 그런데 이 돈은요, 어느 순간 먼지처럼 사라지는 돈이에요. 이 돈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건강한 돈이 있어요. 건강한 돈은 친구들, 다시 말해 다른 돈을 어떻게 해요? 데리고 들어오는 돈이에요.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김승현 회장님이라고 하는 그분이 사장왕 결혼해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돈에는 세 가지 속성이 있다. 성격이 있다. 나쁜 돈이 있고 허망한 돈이 있고 건강한 돈이 있다. 여러분, 우리가 갑자기 엄청난 프로젝트에서 막 수백억 수십억 버는 그런 것도 얘기할 필요가 있지만요. 뭐 기업을 운영하든 아니면 가정을 운영하든 가장 건강한 돈, 예를 들어서 내가 노동을 해서 정직하게 일해서 들어오는 돈들이 있죠. 그게 무슨 돈이에요? 가장 건강한 돈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로또는 어디에 해당할까요? 예, 도박, 나쁜 돈에 해당하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아들아, 로또는 어떤 돈이냐? 네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건강한 돈 같아? 허망한 돈 같아? 나쁜 돈 같아? 물어보겠죠. 여러분, 왜 로또를 실제로 맞은 사람, 정말 그렇게 해서 돈을 번 사람이 왜 고생하고 인생이 오히려 더 망하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질까? 결국은 돈을 다룰 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정말 그 인생에서 중요한 거는요, 돈을 잘 다루는 것이 필요해요. 그래서 돈이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나에게 맞는 돈을 어떻게 벌까?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겠죠.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맞는 돈을 어떻게 벌고 계십니까? 예, 뭐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저는 돈을 버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하나는 린치핀입니다. 린치핀. 세스 고든이 이렇게 얘기했죠. 린치핀이 되라. 이게 뭐냐면 어떤 부품이나 이런 데서 돌아가는 톱니바퀴나 이런 데 중요한 부속이 있어요. 그게 빠지면 아무것도 돌아가지 않아요. 다시 말하면 대체 불가능한 존재가 되라라는 거죠. 유일무이한 존재. 자, 그런 존재가 되면 어떻게 할까요? 돈을 버는 거죠. 희소성이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무나 대신해 줄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면 돈을 벌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손흥민을 대신할 수 있나요? 없죠. 이런 그런 존재가 되라는 거죠. 어디서 있든지. 근데 이런 존재가 되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할까요? 쉽지는 않아요. 많지도 않고 소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일반적인 사람들이 자신에게 맞는 돈을 벌려면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런 생각 해봐요. 돈을 번다라는 것은요, 사람을 많이 모으면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떤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사는 거죠. 어떤 식당이 잘 된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그 물건을 또 그 식당을 운영해 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요, 비즈니스를 하건 어떤 사업을 하건 간에 또 거기에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뭘 할 수 있는 거죠? 예, 돈을 잘 벌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요, 어떻게 돈을 잘 벌까? 어떻게 많은 사람을 모을 수 있을까? 그게 뭘까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많은 사람들을 잘 모으고 많은 사람들에게 돈을 잘 벌고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을까요? 예, 그게 바로 많은 사람 모으는데 중요한 것이 뭘까요? 예, 이게 뭘까요? 소통인 거죠. 소통. 많은 사람들을 잘 모으려면 어떻게 할까요? 그 안에 뭐가 있어야 될까요? 서로 소통하는 거. 다시 말하면 공감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책도 있어요. 공감은 어떻게 기업의 매출이 되는가? 공감이란 거죠. 이 고명환이라고 하는 이 작가분이요, 4번의 사업에 실패를 하고 한 번에 이제 마지막 기회를 가지고 그가 하면서 연매출 10억을 벌면서 그가 했던 거 뭐냐면, 내가 잘못했구나. 난 끌려다니는 인생을 살았구나. 나는 준비가 안 됐구나. 그러면서 그의 책을 쭉 읽어보면 내가 이
그 지역에 일산 지역에 있는 사람들과 어떻게 공감할까, 어떻게 소통할까, 그들을 어떻게 기쁘게 할까, 그들을 어떻게 감동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정의하면 사람들과 잘 소통하도록 내가 뭐 한 거죠? 공감한 거죠, 공감. 여러분 그래서요 마케팅의 핵심은 뭘까요? 공감입니다. 공감. 공감. 이 세스 고딘의 또 이야기이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공감을 잘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공감을 잘 하시게 됩니까? 바로 그게 경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잘 들어야 잘 공감해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과 이제 다음 주를 통해서 사랑과 돈을 얻는 누구의 경청이요? 리더의 경청에 대해서 다뤄보고자 합니다. 제가 이걸 준비하면서 참 저도 참 많이 도전을 됐고 좀 나누고 싶었던 생각도 많이 들어요. 여러분 경청이란 뭘까요? 경청. 여러분 경청을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경청이 뭐죠? 예. 또 우리 초등학생 그러면 경청은 뭐 경청이죠. 이러면 좀 이제 너무 재미가 없고 경청은요 굉장히 중요한데 그거 좀 같이 설명해 보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코칭을 좀 공부하고 배우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칭에서요 가장 중요한 것이 두 가지를 뽑는다. 그러면 경청과 질문입니다. 잘 듣고 아주 중요한 질문을 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그래서 경청은 뭐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경청은 주의를 기울여 잘 들어주는 것이나 단순히 듣기만을 뜻하지는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상대방의 말, 태도에 뭘 해준대요? 공감을 해주고 임의로 해석하거나 판단과 충고를 하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경청의 본질은 말뿐 아니라 그 이상의 감정, 상대방의 의도, 또 상대방이 뭘 원하는 그 욕구, 상대방이 지금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 그리고 뭐까지도 들어주는 거예요? 에너지. 그 사람의 에너지까지도 들어주는 것이 바로 뭐다고요? 경청입니다. 여러분 우리 상담을 할 때요. 상담 아주 숙련된 상담하시는 분들이나 코칭하시는 분들이나 상담자, 내담자들에게 이렇게 딱 보면서 저 사람이 지금 좀 감정적으로 다운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업이 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어떤 손님이 왔어요. 근데 이 손님은 너무 침울해요. 그런데 에너지가 지금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죠? 없다는 거죠. 또 어떤 사람은 굉장히 에너지가 막 넘쳐요. 그런 사람은 에너지가 막 방방 돌아다니고 이 사람은 에너지가 넘치는구나. 이런 것들도 어떻게 하는 거죠? 아는 거예요. 여러분 경청의 정의가 이런 것입니다. 감정도 의도도 욕구도 상황도 에너지도 다 아는 것. 그러니까 단순히 경청은 듣는 것만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하죠. 태도도 공감해 준대요. 그래서 경청은요. 우리가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입, 눈, 고개, 몸짓, 온몸으로 한다. 다시 말하면 경청은 오감을 통한 뭐다? 경청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경청하면 잘 들어야지 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가 필요할까요? 눈으로 보는 것도 필요해요. 그리고 후각도 필요해요. 그리고 또 뭐예요? 촉각도 필요한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경청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온 마음으로 온 집중으로 필요한 것이다. 이게 바로 경청이래요. 제가 한자를 이제 보다 보니까 어느 이제 블로그에서 이거 참 좋은 얘기다라고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 청자 있죠. 경청할 때 그 청자 들을 청인데요. 한자로는 이렇게 씁니다. 들을 청. 자, 그런데 이 들을 청을요 좀 분해해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옆에 보면 이제 귀이죠. 귀가 있고 밑에 임금왕자가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니까 귀가 있고 임금왕자가 있고 그 밑에 이제 그 옆으로 보면 열십자가 보이죠. 그리고 이제 금은망자 그리고 마음심의 한일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게
경청이라는 뜻이에요. 자, 그러면 요거를 좀 분해해 보면 이 청이라고 하는 말을 좀 분해해서 이야기를 만들면 이렇습니다. 왕이 나라를 다스릴 때에 그물처럼 복잡하게 얽힌 그런 많은 정책을, 그 많은 정책 10가지가 되겠죠. 사심 없이 오직 한 마음으로 귀를 기울여 듣고 바른 정책을 펼쳐 행한다. 이게 들을 청자인 거예요. 좀 되게 의미가 있죠. 아, 이게 경청의 청자구나. 그런데요, 요렇게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기 들을 청자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에 요게 지금 그물망이 있거든요. 이제 그물망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싹 돌리면요, 이렇게 돌아가죠. 그럼 뭐가 될까요? 눈목자가 돼요. 자, 그러면요, 요 해석이 요렇게도 바뀔 수 있어요. 뭐냐? 자, 여기 임금왕이 있죠. 자, 왕이 말씀할 때 듣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여러분 왕이 말할 때 여러분 어떻게 들으시나요? 딴짓하고 딴청하고 그렇게 듣지 않잖아요. 왕이 말할 때 듣는 것처럼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몇 개의 눈, 아까 열십자에다가 그 눈목자 있잖아요. 10개의 눈으로 보는 것처럼 촘촘히 듣고 어떤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뭐예요? 정성을 다해서 듣는다는 의미가 뭐예요? 경청이라는 거예요. 경청. 되게 의미가 있죠. 예. 왕이 모든 그런 복잡한 그런 경청, 그런 정책들을 편견 없이 아주 한된 마음으로 듣는 것도 있지만, 왕이 말할 때 모든 시선과 모든 그 감각을 동원해서 마치 10개의 눈처럼 아주 집중해서 듣는 거, 정성을 다해서 듣는 게 뭐다? 경청이다. 그러니까 경청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예. 그래서 저는 딱 한마디로 이걸 배우고 나면서 제가 이렇게 생각했어요. 경청은 그래서 뭐다? 관찰이다. 그런 거예요. 관찰. 귀로 관찰하고, 눈으로 관찰하고, 촉각으로 관찰하고, 오감으로 관찰하는. 그래서 경청은 관찰이다라는 거죠. 여러분 경청에 관한 그 사자성어 중에 이런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청득심이라고 하는 사자성어입니다. 마음을 얻는 부분인데요.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는 일은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최고의 지혜다라는 거죠. 아까 사람과 돈을 얻는 리더의 경청, 바로 이청득심이죠. 잘 들어서 왕이 말할 때 그처럼 집중해서 들을 때 누구의 마음을 얻어요? 사람의 마음을 얻는 것, 그것이 최고의 지혜다라는 것이죠. 이청득심은요, 이 논어에 나오는 말인데요. 중국 노나라의 그 왕이 바다새를 이제 비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거기서 이제 육해진미를 다 권한데, 거기에다가 뭐 무기도 부르고 뭐 풍악을 부르고 뭐 등등 융숭한 대접을 했는데, 이 바다새는요 결국은 이게 뭐지 하면서 어리둥절하다가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사흘 만에 죽었던 이야기가 이 이청득심의 유래예요. 그래서 무슨 소리를 하냐면, 아무리 나한테 좋은 것이라고 해도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하지 않는 것은 뭐 할 수밖에 없다? 실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상대 입장에서 진정한 배려와 경청을 통해 뭘 얻을 수 있다는 거죠? 마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 참 좋아해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 고객 중심이란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늘 자기 중심인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내가 사내 진미를 베풀어도 저 상대방에게는 이게 좋은 거일 거야라고 하는 그 자기 안에 좋은 것이 상대방에 좋은 것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필요할까요? 경청이 필요합니다. 다른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 이게
정말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한 사람의 마음을 얻고 두 사람의 마음을 얻고 세 사람의 마음을 얻으면서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것이 되죠. 모이면 당연히 뭐가 일어날까요? 그 안에 돈도 흘러가는 것이죠. 그래서요, 성공하는 사람은 주인 중심인 거죠. 실패하는 사람은 늘 내 생각, 내 판단, 내 것만 옳은 거예요. 자기 중심인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요, 어떤 분일까요? 들으시는 분이세요. 다윗이 시편 18편에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심이며 그의 앞에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뭐했다? 들렸도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다윗이 만났던 하나님, 그리고 다윗이 기도했던 하나님, 다윗이 뭔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었냐? 나의 기도를 내가 힘들 때,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 하고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그걸 들으신다라는 것들을 알았대요. 여러분 그래서 왜 기도할까요? 여러분 종교가 다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왜 기도하나요? 내가 믿는 신이 내 기도를 듣는다고 생각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하나님은 듣는 분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뭐 하신다? 경청하신다 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도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저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기도도 들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경청의 대가세요. 자, 이런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면 조금 약간 좀 실질적인 얘기를 좀 하나 해보려고 합니다. 사랑과 돈을 얻는 7가지의 경청의 기술이 있습니다. 그거를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경청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7가지 기술이 있구나라는 것들을 나눠보려고 해요. 첫 번째, 이런 것이 있습니다. 온 몸으로 경청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온 몸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청은요, 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도 경청할 수 있어요. 관찰한 거죠. 입으로도 할 수 있어요. 고개로도 할 수 있어요. 몸짓으로. 입은 어떤 것이고, 그랬구나 라는 거죠. 눈은 어떤 눈일까요? 잘 살펴보는. 고개도 그렇구나 하고 끄덕끄덕 열어주고, 몸짓도 어떻게 할까요? 뒤로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숙이면서 하는 것. 다시 말하면 온몸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이런 메라비안의 법칙 여러분 혹시 아세요? 메라비안 법칙에는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말로 전달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몇 프로다? 7%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메라비안 차트에는요 이런 내용이 있어요. 말의 내용은 7%만 전달된다. 그런데 우리가 듣는 거, 또 시각적인 거, 그래서 나머지는 다 무슨 요소일까요? 말하는 요소가 아니라 비언어적인 요소인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거랑 사랑해 라고 얘기하는 건 완전히 다르죠. 그래서 말은 분명히 사랑한다고 얘기하지만 전혀 뉘앙스가 그런 것들이 아닐 것. 또 시각적으로 그 태도가 우리는 많은 것들을 풍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를 상담하고 있는데 상담을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껄떡껄떡 하고 있고 막 뒤로 의자 제키고 있고 그러면 내가 저 상담을 해주는 사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걸까요? 나는 네 얘기 별로 듣고 싶지 않아. 너의 얘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라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거죠. 그래 어떨까요? 그래서 우리가 경청할 때는 어떻게 해요? 온 몸으로 경청하는 것이다. 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두 번째는요. 온 몸이 있으니까 뭐도 있을까요? 온 마음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요. 두 번째는요.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경청은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게 아니에요. 마음을 쏟아 들어줌으로써 뭐를 담는 걸까요? 존재를 담아내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렇구나 하고서 상대방의 존재를 담아주고
이해해주고 하는 거죠. 자녀들이 그런 얘기를 하지 않나요? 아빠 좀 내 말 좀 들어줘. 나를 좀 인정해줘. 라고 얘기하지 않나요? 여러분 그게 정말 그 사람의 얘기가 겉표면이 아니라 그 속에 있는 깊은 것까지 보여줄 수 있고 들어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어떻게 경청하는 거예요?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 첫째는 온 몸으로 경청하는 거, 두 번째는 온 마음으로 경청하는 거. 이제 세 번째는요 패러프레이징 경청이라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상대가 어떤 말을 해요. 그러면 그 말에 대해서 내가 요점 정리를 해서 다시 상대방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어떻게 된 거예요? 아, 경청을 잘했다라는 것들을 확인해 줄 수 있는 것이 패러프레이징의 법칙이에요. 아, 사장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아니면 고객님께서 지금 얘기하시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라는 것이죠 라고 확인해 주는 거. 아, 이거 오늘 12시까지 해라는 것이죠 라고 하는 것. 거래처에 물건을 이렇게 보내라는 것이죠 라고 그 장황했던 설명을 딱 요약해서 해주면, 아, 저 사람이 내 말을 뭐 하는 거예요? 잘 듣고 있구나. 또 특별히 지금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이런 질문을 하시는 거 보니까 그 마음은 이러이러한 것이죠 라고 요약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패러프레이징 경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누군가 대화했을 때, 아, 내가 좀 요약해서 얘기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도 패러프레이징 법칙이고, 네 번째는요 패러팅 경청이 있습니다. 이 패러팅이라는 것은 앵무새 경청이에요. 그래서 고객이나 상대방이 말한 그대로를 말하는 경청으로 마치 앵무새가 반복해서 말하는 경우와 같아요. 앵무새는 그대로 따라하죠. 안녕히 지내셨어요? 그러면 안녕히 지냈어요? 그래서 똑같이 따라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요 다니엘 핑크는요 파는 것이 인간이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했어요. 손님이 주문을 하잖아요. 그럴 때 그 종업원이 그대로 따라서 말한 종업원이 훨씬 더 많은 팁을 받았다고 연구 결과에서 발표했어요. 아, 그러니까 손님이 뭐 이거 해주세요 그러면 네 하고 이거 해달라는 얘기시죠? 아, 그럼 뭐 이걸 주문해달라는, 아, 이거 주문 받았습니다 라고 말을 하도록. 여러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뭐 커피 매장에 한번 가보세요. 그러면요 종업원에게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어떤 종업원은요 알겠습니다 라고 하는데, 어떤 종업원은요 요렇게 해달라는 것이죠 라고 뭐 하는 거죠? 다시 반복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매출을 1년에 10억 이상을 올린 그 고명한 작가, 그 메밀꽃 필 무렵에 거기서는요 요렇게 했대요. 이 패러팅 법칙을 이용해서 요렇게 했대요. 손님이 딱 왔습니다. 깍두기랑 김치 좀 더 주세요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여러 같은 뭐라고 하면 배우세요. 또 이런 손님이 얘기했어요. 아, 저는요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좀 덜 맵게 해주세요. 이렇게 손님이 얘기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뭐라고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여보세요? 뭐라고 답변하시겠어요? 예, 이렇게 하실 수 있죠. 깍두기랑 김치요? 네, 알겠습니다 라고 대답하면 되겠죠. 깍두기랑 김치요?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요 매운 거 잘 먹으니까 좀 덜 맵게 해주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시겠어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좀 덜 맵게요. 알겠습니다.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좀 더 이렇게 얘기하시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요? 잘 못 드시니까. 요거 바꾸는 건 뭐다고요? 기본입니다. 기본. 그렇죠? 예. 상대방을 존중해 주는 것. 이게 무슨 법칙이야? 패러팅 법칙. 그래서 여러분 장사 잘 되는 집에 한번 가보시면요, 손님이 오시면 네, 뭐뭐 주문하시죠? 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막 하는 것들도 좀 보이기도 해요. 예, 무슨 기법이다? 예, 패러팅 기법. 예, 상대방의 말을 요약해서 다시 얘기해 준다. 패러프레이징 기법. 요약해서 해주는 기법. 이런 거죠. 그 다음에 다섯째는요, 의도와 감정을 경청해 주는 겁니다. 아, 이제 오타가 났네요. 감정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행동보다 그 의도를 읽고 감정을 알아주는 기법. 아, 저 사람이 왜 지금 저 얘기를 할까?
저 사람이 왜 화를 낼까? 저 사람이 왜 지금 침울해할까? 라는 또 왜 지금 이 말을 할까라고 하는 그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의도를 읽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맥락을 잡아야죠. 아, 전후 사정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 의도를 파악하려면 중요한 게 있어요. 뭘까요? 바로 공감을 하실 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공감을 하려면 중요한 게 뭘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여러분 상대방을 공감하시나요? 여러분은 공감을 어떻게 잘 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여러분 참 충격적인 결과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요. 100명 중에 우리나라 사람의 100명 중에 4분의 1이 공감을 못 한대요. 그럼 그거 아세요? 네, 저희가 그 신문 기사를 보고 깜짝 놀랐는데 4명 중에 1명 공감을 못 한대. 25%가 공감을 못 한대요. 네. 자, 공감을 잘하는 비결은 내가 누구인지 잘 알아야 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잘 성찰할 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점이 자기를 잘 성찰한다라고 얘기해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구나. 나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는구나. 나는 이런 성향이 있구나. 나는 이런 것들을 할 때는 되게 어려워하는구나. 자기를 잘 아는 거죠. 그리고 자기를 잘 알 때 다른 사람을 잘 공감해주고 다른 사람의 의도를 잘 읽을 수 있고 다른 사람의 뭘 알 수 있어요? 감정을 잘 알아줄 수 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뭘까요? 소통입니다. 소통. 그래서 경청에서 매우 중요한 것이 상대방의 뭘 알아주는 거? 의도. 상대방의 감정을 읽어내는 거. 이게 경청의 아주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죠. 6번째는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경청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역지사지로 경청하는 거야. 아, 저 사람의 지금 입장이 뭔가, 저 사람의 지금 어려움이 뭔가라고 경청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뭐 이런 얘기가 좀 많이 있긴 한데 지하철이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어떤 아이가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막 돌아다니는데 주변에 이제 승객들이 이제 좀 눈살을 좀 찌푸리는 거예요. 아, 쟤 좀 조용히 했으면 좋겠는데 부모가 뭐 하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계속하니까 한 그 어른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제 거기 있는 아버지한테 저기 그 아버님 저 아이 좀 이렇게 잘 단돌이 하시죠?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갑자기 뭔가 이렇게 맞았다가 갑자기 정신을 막 차는 거여서 아이고 너무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서 뭘 했을까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제가 지금 아내랑 대판 싸웠는데 아내가 저랑 싸운 것을 가지고 뛰쳐나갔다가 거기서 교통사고를 당해서 지금 병원에 실려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아내가 위독하다고 하는 상황이 있어서 제가 정신을 못 차렸네요. 죄송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반응이 어땠을까요? 아, 그랬구나. 그리고 지금 엄마가 지금 돌아갈 수 있는, 죽을 수 있는 그 위기의 상황에서 아무것도 모르고 이 천진난만해는 막 시끄럽게 돌아다니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땠을까요? 가슴이 짠한 거죠. 마음이 짠한 거죠. 저 어린 것이. 여러분 그러면은 그 아이의 소음이 될까요? 아니죠. 소음이 되지 않겠죠. 불쌍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이 뭘까요? 상대방의 입장에서 뭐 하는 거예요? 경청하는 겁니다. 역시 사지의 경청인 것이죠. 7번째 경청은요. 이런 경청이 있습니다. 침묵을 활용한 경청이에요. 경청에도 침묵이 있다고? 예,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침묵을 통해서 상대방의 사고와 의식을 깊게 해줄 수 있는 좋은 여지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차원이 깊은 대화를 위해서요. 침묵이 활용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침묵을 뭐 할 수 있어요?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이게 좀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게 무슨 일은 이런 거예요. 어떤 상담자가 왔는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갑자기 이 상담자가 막 우는 거예요. 막 울어요. 그래서 왜 우나라고 이제 봤더니 굉장히 어려운 일이 있어요. 여러분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그때는 바로 말을 꺼내는 게 아니고 상대방이 충분히 그 감정을 풀어낼 수 있도록 어떻게 할까요?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뭘까요? 침묵이에요. 지금 상대방이 힘들어가지고 울고 있고 막 마음이 어려워하고 있는데 나도 옛날엔 그랬어. 아무런 소용이 안 돼요. 그렇죠? 예. 그럴 땐 어떻게 할까요? 상대방의 감정이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도록 뭐한다? 기다려주고 침묵을 한 것들. 그래서 상대방의 감정이 좀 스스로 추스려질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 그게 뭐다? 침묵이다. 그래서 무슨 경청이에요? 침묵을 활용한 경청입니다. 자, 요 7가지를 다시 한번 좀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경청을 잘하는 기술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 그래서 사랑과 돈을 얻는 경청의 기술. 첫 번째는 어떻게 경청한다고요? 온 몸으로 경청하는 거예요. 귀로만 열리는 것이 아니라 눈으로 아이 컨택을 하고 또 입으로 맞장구를 치고 고개를 끄덕거리고 몸짓으로 이렇게 뒤로 뭐 이렇게 삐딱한 자세가 아니라 상대방을 향해서 온몸을 몸을 숙여서 이렇게 내가 당신의 이야기를 당신의 존재를 귀담아 듣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메레비안의 그 법칙처럼 말로 하는 내용은 7%밖에 되지 않아요. 억양, 뉘앙스, 또 태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잡아낼 수 있어요. 그래서 경청은 관찰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요, 경청은 온 마음으로 하는 경청이다. 그래서 마음을 쏟아서 왕이 말할 때처럼 집중해서 듣는 경청, 그것이 온 마음 경청이고요. 세 번째는 패러프레이징 경청. 다시 말하면 상대방의 이야기를 요약해가지고 이런 말이죠 라고 다시 상대방에 얘기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내 말을 잘 들었구나, 내 말을 잘 이해해줬구나 라고 하는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고객을 상대할 때, 상대방을 대할 때 당신의 말이 이러이런 것이죠 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은 그 사람의, 그 고객의 마음을 어떻게 할까요? 열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할까요? 맞아, 내가 물건 한번 더 사죠 뭐 이렇게 마음을 열 수 있는 그런 법칙이라는 거죠. 두 번째는 패러팅 경청. 앵무새가 마치 그 주인의 말을 따라하듯이 바로 상대방의 말을 따라하면서, 이때 유의할 건 뭐다? 상대방의 존칭을 붙일 때는 거기에 맞게끔 존칭을 잘 붙이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 매운 거 잘 못 먹어요 라고 할 때 어떻게 할까요? 매운 거 잘 못 드시니까 좀 덜 맵게 해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이 지혜다라는 것이죠. 다섯 번째는요, 의도와 감정을 경청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지금 왜 화를 내는지, 왜 저런 태도를 보이는지, 왜 저런 말을 하는지, 저 의도가 뭘까, 그리고 저 사람이 지금 감정은 뭘까라는 것들을 알아주는 것, 이게 경청에 굉장히 중요하다. 여섯 번째는 상대방의 입장을 역지사지로 알아주는 것. 그리고 때로는 일곱째, 침묵을 활용해서 경청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침묵도 경청의 하나입니다. 그래서 경청은 한마디로 관찰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요, 이게 경청이 좀 되게 중요하기도 해서 또 몇 가지가 더 중요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떠냐, 경청에는요 준비 단계가 필요해요. 스타트. 그래서 멈추고 트위스트, 틀어야 되고 얼라인, 뭔가 정렬해야 되고 그 다음에 레디, 준비가 돼야 돼.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에게 그 마음과
또 사람을 얻기 위해서 이청득심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 스타트. 내가 수답하고 방향을 바꾸고 또 상대방과 나의 눈과 배꼽이 딱 정렬되게 그 다음에 들을 수 있는 준비를 하는 거. 그 다음에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사랑과 돈을 듣기에는요 4단계가 있습니다. 4단계. 그래서 여러 분류가 있지만 아주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사실 이것 때문에 1시간 내에 할 수가 없어서 다음 시간 하는데, 여러분 경청에는요 그냥 대충 듣는 게 있고 그냥 하지만 맥락을 통해서 듣는 듣기가 있고요. 성찰을 하는 듣기가 있어요. 아주 높은 그 단계의 듣기죠. 바로 요거 단계가 다음 시간에 아주 주요하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청에는요 통로가 있어요. 내가 들을 수 있는 경청에는 여러 가지 통로가 있구나. 이런 것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나이가 먹어가면서 우리는 여러 모양의 형태로 리더가 됩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부모가 자녀에게 리더가 되듯이, 또 결혼을 하면 또 아내가 남편에게, 남편이 아내에게 리더 역할을 해줄 수 있죠. 여러분이 어떤 공동체를 하나 하게 되면 거기에 맞게끔 리더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 공동체가 잘 되기 위해서는 정말 필수불가결하게 경청이 중요합니다. 우리 비즈니스 현장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얻으려고 하면 잘 경청해야 되겠죠. 여러분, 우리나라 굴지의 그 재벌이라고 하는, 큰 기업이라고 하는 삼성, 그 회사의 그 가운의 모토가 뭐냐? 경청입니다. 그래서 경청을 통해서 공감하고 사람의 마음을 얻는 이청득심을 그런 훈련의 장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경청의 2번째 단계인 듣기와 통로와 또 준비 단계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